어쨌든 이번 선거에 막 다양하게 여러저러 굉장히 이제 신선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선관위 사태입니다. 네. 어제 김민석 총리께서는 이거 뭐 해체 수준이다.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소쿠리 투표가 나왔을 때 아이 설마 그리고 이상하게 선관위 직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휴직 휴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독일의 모범 사례를 보겠다면서 해외 출장을 그렇게 많이 갔는데 결국 우리 상황은 더 어렵게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잠실 상황은 정리가 안 되고 계속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하고 이 혼란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중에 약간 치외법권적으로 일반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 감시와 뭐 감독과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개인 물건들을 예. 막 이렇게 열어보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상황을. 벌어졌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정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저희가 이제 국정조사 요구서 어제 보고했고 예. 다음 본회의 때 계획서 관련한 것들을 좀 처리를 할 예정인데 거기에 따라서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선관위가 제가 보니까 선관위가 그야말로 좀 오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 그러니까 선거관리 자체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잘 네, 운영을 하라,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선관위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는 아무로부터 타치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무슨 완전 별동부대처럼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 않은 권한을 가진 기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국회에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금 그만둔 노태학 그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 그리고 예. 지금 문제가 발생했었던 그 각 선거관리 예, 위원회와 그러니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이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이제 그 문제가 개별적으로 발생했던 기초 선거관리위원회까지를 포함해서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탄핵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일반 시민들이 그걸 네, 내셨는데 이건 이제 참정권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하나의 업무 자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참정권을 행사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투표소를 향해서 갔던 분들이 지연되는 바람에 포기하고 가버리거나 네, 또는 제때에 제 시간에 정해진 시간 내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해서 나의 참정권이 침해당했다. 그래서 네네. 이것은 이 업무를 담당했었던 그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해서는 탄핵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뭐 탄핵안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라고 하면 저희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이제 청원이기 때문에 숫자가 5만 명인가요? 5만 명을 네. 채워야지만이 국회에서 이제 논의 대상은 되긴 합니다만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확하게 저희가 좀 받아 안아서 빨리 일단은 국정조사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네. 되겠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그 합수부가 꾸려져서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합수부에서 나오는 내용 그리고 저희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그 특검을 네. 추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노태학 대법관 등 그 서울지방법원장 선관위원장을 다 사퇴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퇴한 사람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명 철회의 권한이 뭐 대법원장에게 있느냐 사퇴서를 낸 경우에 지명 철회와 관련된 실제 누구죠? 대법원장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의를 표했고 지명 철회를 철회하는 하고 방식을 중앙선거위원회에 통보를 했죠. 예, 이제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정확하게 지명권은 있으나 지명 철회 권한이 있느냐를 약간 이거 이제 법적으로는 나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약간 관례적인 방식으로 처리를 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탄핵안의 청원과 관련해서는 그 지금 사퇴서를 낸 분들까지를 포함해서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네. 것들이 만약에 이게 청원 숫자를 채웠거나 하게
되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네. 부분까지를 논의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들긴 합니다. 이제 진짜 총체적 난국인 게 어제 선관위에서 국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하면서 입장 발표를 했는데 42,000개의 투표용지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진짜 화가 나는데 분배의 실패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가 42,000개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분배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줄을 섰어야 됐고 밤 10시까지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참정권이 훼손됐다. 이 천인 공로할 저는 사실상 이거는 범죄에 해당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일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관리 이건 결국 법원,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과 조희대 사법부의 잘못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임기가 종료된 대법관이 계속 네, 맡을 수밖에 없게끔 후임 대법관의 저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임명동의도 예. 안 되고. 예. 뭐 제청권을 본인이 조희대 행사하기는 대법원장이 했습니다만 예. 그 제청권을 뭐 행사한 해당되는 대법관에 대해서 어쨌든 임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관이 그것을 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투표 용지가 남아 있었다. 근데 분배 실패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선거 관리와 관련된. 예.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모든 투표소에 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나가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각각의 투표소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을 받아서 투표소에 필요한 것들을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선거 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투표 관리인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딱 그거 하나가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선거 관리. 네. 근데 그거 하나를 못한 거예요. 저는 이 조희대 사법부가 왜 이랬을까? 저는 이거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너무 이상합니다. 그 투표용지를 이렇게 50%로 좀 줄이자 용지 자체의 예. 인쇄 용지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선거가 다 끝나고 나면 투표용지가 많이 남으니까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게 또 어떻게 부정선거. 처리돼서 뭐 보이니까 이게 왜 투표용지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냐 마냐면 그거는 투표가 다 끝이 나고 난 뒤에 잔여 투표용지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만 정확하게 만들어놔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남은 투표용지의 처리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해서 처리하도록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 뭐 문제를 삼겠다라든지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이게 예. 문제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것도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부족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부족했을 때 예를 네. 들어서 이번에 60%가 아니라 50%로 투표용지를 줄이는데 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예. 이걸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단 한 번의 검토도 없었던 것이죠. 뭐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 송파 같은 경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사전 투표율이 23.3%였고 50% 인쇄를 해서 다 합치면 73.3%였고 그 송파구 투표율이 65.8%니까 남아요. 투표용지가. 그러니까 42,000개가 남았는데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데 이것도 의원님께 그것도 이제 투표소마다 투표율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조금 대단지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나 뭐 경로당 이런 데다가 아예 투표소를 차립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되게 사전 투표율은 낮아요. 왜냐하면 네. 바로 집 앞에 나가서 본투표 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주민센터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본투표율이 상당히 높고 본투표율이 높은 거에 더해서 투표율 자체가 높습니다. 이런 데는 뭐 거의 90% 네. 이상이 되는 경우도 예. 많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정교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딱 하나 투표 관리, 선거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런 거를 정교하게 관리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근데 이게 그 약간 무슨 부과된 업무처럼 되어 있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법원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차제에
상근 시스템으로 상근위원회 시스템으로 선거가 4년에 한 번, 뭐 5년에 한 번 있다 하지만 뭐 재보선도 있고 여러 가지 선거 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 아예 독립기구인데 최소한 감사는 되도록 하고 맞습니다. 상근할 수 있도록 예.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래야 뭔가 책임 있는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있지만 상근이 아니고 하니까 사실 사무국장 선에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의 그냥 공무원인 거죠. 네.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예. 차제의 확실한 정리정돈이 필요하고 이번에 참 저희도 반성을 해야 되는데요. 출구조사와 관련해서 어제 또 오류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여성조차도 실제 오세훈 지지가 많았다라고 저희도 오보를 냈는데요. 전 언론이 이 출구조사를 인용한 전국의 모든 언론이 정말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정도로 오보를 양산한 것입니다. 실제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도 제가 보니까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완벽하게 투표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그 시점에서 출구조사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출구조사는 6시가 투표 완료 시간이니까 6시에 발표를 하는데 정작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6시가 되어도 투표가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줄 서 있거나 하는 분들에게는 번호표를 줘서 그분들은 투표하게 만드는데 이분들은 다 출구조사를 보고 투표를 하게 돼요. 이거는 맞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출구조사를 발표하는 시간도 마치 이제 6시 모든 투표소가 6시에 투표 완료가 됐으면 해도 되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중앙선거관리 차원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가 단 한 군데라도 있다면 출구조사를 그렇게 6시에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실제 표를 왜곡하게 만드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맞지 않은 거죠. 공정한 선거관리와는 어긋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번에 이제 제도를 보완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되는 네. 상황에 해당되는 참. 것 같습니다. 그 사실은 정당은 정당대로 그리고 또 선관위는 선관위대로 또 여론조사 기관은 여론조사 기관대로 이번 선거 그야말로 엉망진창으로 치르는 선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어서 참 답답하기도 한데요. 근데 출구조사 그거 꼭 해야 되나요? 그렇긴 한데 또 궁금해들 하시니까 궁금해들 하긴 하는데 시민들께서 궁금해들 저희가 이제 하시니까. 사전 투표율이 아주 낮았을 때는 그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전 투표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보정한다고 하는데 보정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예, 보정이 네.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출구조사 발표라고 하는 게 예. 사실 이게 뭐 너무 정확도가 그러면 떨어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런 좀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긴 하는데 그래봐야 그날 밤에 12시 정도까지면 다 엄청나게 알려지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 큰돈 국민들이 들여가지고, 예, 예. 빨리 알고 싶어 하시고 빨리빨리. 막 뭐 이렇게 하시는 건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예. 그렇긴 합니다. 예. 예. 특히 저희 취재 편의점도 출구조사 인용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오해한 2030 세대들께 정말 심심한 사죄의 특히 말씀 이제 여성 좀 유권자들 특히 여성 유권자들께 유권자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예. 너무 죄송합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워낙 그래서 타당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사퇴 요구가 뭐 있는데 뭐 장동혁- 철없는 소리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제 계속 윤호개인 내지는 이제는 부정선거에 합류하셔가지고 아예 그 부정선거론자들에 섞여가지고 같이 집회를 하고 계시는 걸 발견했는데 그건 진짜 좀 아니지 않나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어쨌든 새로 선출이 되셨고 예. 하기 때문에 새롭게 선출된 원내대표하고는 지금 원구성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구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법사위를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법사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기가 어렵죠. 저희가 예, 줄 수가 예. 없습니다. 줄수 왜냐하면 뭐 그 더 큰 정당 여당이 뭐 대승적으로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간에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그러면 그
저희 행정부가 처리하려고 하는 또는 시기가 급박해서 빨리빨리 처리해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정말 그러면 같이 동의해서 협조를 해줬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 법사위는 그냥 거기를 마치 이 게이트키퍼처럼 딱 잡고 하나도 안 해주시려고 하는 생각이 아니실 것 같으면 그냥 법사위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빨리 좀 협상을 해서 원구성이 빨리 되어서 지금 저희가 사실 선거 치르고 한다고 상임위 5월 제대로 네. 못했고요. 6월에도 지금 진행 안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농업법도 그렇고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원구성에 빨리 협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자 여러분 한정의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